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면역의 배반, 면역이 넘치는 사람들, 면역이 과잉인 사람들의 8가지 과잉과 부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면역의 배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면역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일이 늘어나고 있죠. 면역이 우리를 배반한다는 뜻은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할 우리의 면역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외부의 여러 미생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몸속 면역세포는 그때마다 그것들과 싸워 우리 몸을 지킵니다. 이 싸움의 결과로 우리 몸에는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기도 하지요.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몸이 펄펄 끓는 것은 지금 내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적과 맹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몸속 면역세포 덕분에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매일 발생해서 내 몸을 떠다니는 암세포가 실제 암으로 변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 구석구석을 다니며 외부 침입자를 감시하던 면역세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부 침입자가 아닌 내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면역의 배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알려진 것만도 100여 종이 넘습니다. 아직 정확한 국내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자가면역 질환을 겪는 사람이 거의 2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을 고려할 때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접했을 아토피, 비염,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같은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비롯해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베체트병, 루푸스병, 건선, 백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섬유근육통, 원형 탈모 등의 각종 자가면역 질환이 모두 면역의 배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단지 면역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면역력이 지나쳐서 혹은 몸의 면역 시스템에 고장이 나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면역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크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오늘날 우리는 면역의 배반 시대를 살게 되었을까요? 인류의 유전자가 크게 변하지도 않았는데 왜 과거에 비해 이토록 많은 사람이 각종 알레르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 시달리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우선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이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수많은 유해 독소들이 음식과 공기를 통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의식주 역시 면역의 배반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너무나 달라진 현대인의 음식 문화가 면역의 배반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대인 대다수가 겪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역시 면역의 배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몸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머리 중심의 삶 역시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중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더 몸을 쓰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도 갈수록 교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통계에서 국내 알레르기 질환 환자 수, 자가 면역 질환 환자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은 다른 질병과 달리 증상과 병세가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증상과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 안타까운 사태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를 자아내고 있죠. 그러나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어떤 사람이 평생 한결같은 증상을 보이거나 똑같은 병세를 유지하는 경우를 찾기가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가 면역 질환을 앓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치료적 개입 없이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아동에게 나타난 알레르기 증상이 성인이 되면서 차츰 사라지는 것이나 20대에 심했던 자가 면역 질환이 나이가 들어 개선되는 경우도 흔한 편이죠. 그런데 이는 무조건 반길 일만은 아닙니다. 다른 원인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이는 그 사람의 면역력이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일도 줄어든 결과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가면역으로 인한 면역력의 과잉이 면역력의 부족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현재의 면역력 상태가 자가면역 질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개선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한편 이는 암세포나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 때는 그만큼 취약해진 것이므로 무턱대고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흔히 알레르기 체질은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는 정확한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알레르기 반응, 즉 면역 감시가 강한 사람의 경우 뇌종양, 췌장암, 아동기의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만성염증으로 인해 피부 조직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 피부암이, 같은 이유에서 천식이 있는 사람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미연에 치료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는 이렇게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무척이나 다양하고 많은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나고 또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관찰하며 알게 된 이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8가지를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특징 중에 4가지는 부족하고 또 4가지는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4가지는 적정 수준까지 높이고 넘치는 4가지는 적정 수준까지 낮추어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선 그 8가지 원인 가운데 4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역의 배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 특징 중 부족한 4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휴식과 잠입니다. 휴식과 잠이 부족할 때 우선 우리 몸의 기능 전체가 나빠지지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며칠 무리하고 잠을 설쳤다가 대번에 각종 감염 질환에 걸려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를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우선 휴식과 잠이 부족하면 외부 병균을 막아내는 각종 항체 생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면과 휴식을 적당히 취할 때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또 강화된 면역체계가 다시 우리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휴식과 수면을 통해 낮 동안 손상된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낮에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유전자, 세포막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손상까지도 막아주는 거죠. 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면역 시스템을 재생, 유지시키는 각종 치료 호르몬도 분비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뇌 중앙에 놓인 송가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병든 세포를 휴식시켜 회복시키는 치유 호르몬입니다.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기능을 약화시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4가지 중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현대인은 항상 신체 활동과 운동이 부족합니다. 특히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해 더더욱 신체 활동과 운동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과 운동은 최고의 면역 정강제입니다. 운동은 소화와 혈액순환을 도와 각종 부종, 염증으로 인해 면역체계가 낮아져 감염 질환들이 유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해 감기, 코로나 같은 각종 감염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또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근육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어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1등 공신입니다. 부족한 4가지 중 3번째는 수분 섭취,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물질이며 특히 면역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 수분이 충분할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온몸에 원활하게 돌아다니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류가 나빠지면서 면역세포의 감지 기능도 떨어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수분이 전신을 도우며 산소를 운반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서 저녁을 먹기 전까지 하루 2리터에서 2.5리터를 나눠서 마시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은 최고의 면역 균형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4번째는 식물성 영양소이죠. 식물성 영양소, 즉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의 부족은 면역 시스템 교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 각종 식물에 존재하는 파이토케미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며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양소는 아니지만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노화와 질병을 억제하는 탁월한 항산화 기능, 면역력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켜 면역의 배반을 초래하는 4가지 넘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실까요? 첫 번째 넘치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면역의 배반을 경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인슐린 가다 분비 증상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적절히 분비되면 혈당을 조절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중한 친구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었을 때는 인슐린 분비기관인 췌장의 베타세포를 망가뜨리고 비만을 초래하며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포의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체중이나
비만 혹은 복부 비만을 비롯한 각종 체지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는 끊임없이 염증 유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허리둘레를 정상 범위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면역력을 지키는 핵심 수칙입니다. 세 번째 넘치는 것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 역시 간을 망가뜨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자주 과음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면역세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각종 바이러스성, 세균성 질환에 더 취약하며 증상 역시 다른 사람에 비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넘치는 것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는 앞서도 계속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적절한 염증 반응은 세균이나 돌연변이 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하지만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져서 염증 반응이 너무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몸 여기저기가 손상되고 심지어 암세포까지 만들어져 암이 생기는 것을 촉진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박미수 박사 TV의 이전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면역의 배반이 일어난 이유와 면역의 배반이 생기는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잘못된 생활은 면역이 우리를 배신하게 만듭니다. 면역이 나를 배반하지 않도록 면역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